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대비를 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? 그렇죠. 지금? 우리는 첫 번째로는 뭐 우리의 그런 모든 그 북한의 이제 그 다양한 도발 상황, 모든 A부터 알파부터 Z까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야 할 것인가.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강도가 큰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 도발을 그 시나리오를 적고 거기마다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자. 이때는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안 만들었냐고요? 안 했죠. 안 했죠. 죄송합니다만 안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. 방법이 미안하지만은 미국한테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미군 지금 한미연합사하고 처음부터 철저히 협조하고 또 미국 국방부하고도 협조하고 특히 이제 우리 양국 국방부 안에 확장 억제 전략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가동 안 하고 있어요. 북한의 이제 핵 공격 억제하기 위한 상식으로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. 이 기구를 빨리 가동시켜서 미국과 같이 야 북한이 지금 의도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. 우리가 쟤네들 문제는 핵 공격 못 하도록 엄두를 못 내도록 억제시켜야 되잖아요. 어떻게 할 거냐 이 협의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요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야 돼요. 불러서요? 불러서 당신이 지금 한반도 전쟁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냐. 내한테 북한 도발 어떻게 막을 건지 계획 좀 제출하라. 우리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 참 모르고 있는데요. 한미연합사령관은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, 합참의장이 부하입니다. 예? 50% 부하입니다. 그 사람들이 올 때요, 격리할 때 항상 Sir 합니다. 오면요, 보고합니다. 50% 부하잖아요. 그런데 겁이 나서 지시는 못하는 거죠. 지금 이 사람이 유사시에 이제 만약에 방어 준비태세 3이 되면 모든 한미 양국군을 이제 통제해서 북한 이 위협을 막도록 돼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. 어떻게 막을 건지. 그러면 그 한미 연합사령관이 그걸 갖고 와서 본부에도 보고할 것이고 한미 양국군 전부 돼서 지금은 평시지만 내가 지금 데프콘 3만 되면 내가 이제 책임을 맡아야 되니까 이런 거 합시다. 저런 거 합시다.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태평양 사령관한테 지금 이게 한국에 지금 이런 기는 모셔야 됩니다. 빨리 좀 전개시켜야 되겠습니다. 다 지원을 끌고 오는 거죠. 그래서 한미 연합사령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. 야,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럼 그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 상황에 대한 조금만 이거 바뀌어가지고 그렇죠. 뭐 이렇게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지금 기존에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제가 후배들 군인들을 만나기도 싫고 군대 가까이 가기도 싫다고.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뭐 청와대에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 또 사실은 좀 이제 이런 노선이었잖아요, 그죠? 네. 그때는 이제 이 군대는 똘똘 뭉쳐 있었고. 또 윤광웅 장관 또 상당히 군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군의 입장을 갖고 이제 청와대 가서 이렇게 하고.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수용을 많이 했고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무도 그 군의 이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. 그래서 지금 군의 장군들, 후배들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참 자괴감이 있죠. 자괴감이. 예. 제가 한번 후배가 전화가 왔길래 뭐 육군본부에서 교리를 뭐 이렇게 다 새로 만드는데 교리의 체계도 정립하고. 네. 근데 제가 좀 그쪽에 좀 자문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자문을 좀 해줄 수 있느냐. 그래서 제가 이제 대령이 왔는데 그러면 핵에 대한 교리를 만드느냐. 그럼 북한 핵을 받쳤는데 핵 상황 하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작전을 할지. 그죠? 네. 핵이 터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군대가 그냥 핵 터졌으니까 뭐 안구 작전을 못해 질래 이 가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럼 그 교리를 만들어야지. 그거 하느냐? 안 한대. 난 그럼 못 해준다. 내가 한참 좀 뭐랄까. 내가 당신한테 뭐랄까 할 건 아니지만 다 상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군대에서 핵에 관한 대비 그걸 하나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. 그러고도 막 월급 받느냐, 봉급 받느냐, 막 신나게 닦아 세우고 이제 그냥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대령 또 나한테 죄송합니다 이제 하고 말았는데 진짜 군 내에서도 자괴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 워낙 지금 장관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쵸. 그런 거 하나 해주는 사람 장관이거든요. 네네. 장관이 야 내가 책임질게. 네네. 너희들은 군대 입장에서 북핵 위협 또는 북한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라.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떤 기자들이나 청와대 참모들 얘기하면 내가 책임질게.
예? 왜 청와대 참모대 아니 지금 이게 우리 군이 대비하는 게 북한한테 좀 나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우리의 통일을 이제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군은 그게 아니다. 그럼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할게. 그럼 사실 대통령한테 가서 통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나 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쵸. 이렇게 해야지. 뭐 장관부터 말입니다. 장관이 한번 보십시오.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못했잖아요. 예, 그렇잖아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장관 당연히 그거는 어느 나라하고 정보 많이 교환할수록 좋은 겁니다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다음에 스타는 지금 당장이라도 와야 됩니다. 그죠? 맞아요. 이렇게 말해야지.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니까 군인들도 뭐 장관이 그렇게 보호를 안 해주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좀 뭐 누군들 진급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? 그래서 네. 지금 우리는 우리 군, 정부, 또, 이런 국민 전체가 총체적인 이 좀 안보 불감증 또는 안일한 대비에 빠져 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잠이 잘 안 와요. 그래서 제가 요즘 노상 이제 그 페이스북에 쓰는 게 여러분들은 자식과 손자가 없느냐. 여러분들 자식과 손자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. 여러분들 자식과 손자가 그럼 전쟁 날 우려가 있다 했을 때, 전쟁 아니라 걔네들은 그거 못 사. 자기만 하는데 손아 일끼는 말만 계속 할 거냐. 진짜 국민들은 내가 이 정치인들한테 표 하나가 있잖아요. 그죠? 내 표, 니 안 찍을 수 있어 하는 그걸로, 야, 북핵 대비 좀 철저히 해라. 그렇게 좀 의견을 내라. 이렇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렇죠. 예. 그렇게 해야 이 국민 여론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지. 전부 다가 이제 사실은 듣고 싶어 하잖아요. 우리 군 대원도 마찬가지. 내가 이렇게 나쁜 소리 하면 힘들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. 예? 편하게, 이상 없어. 걱정하지 마. 이게 낫지. 그지? 전부 우리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임진왜란때 김정일이라는 사람도 왜 딱 보면 일본 쳐들어올 걸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? 그러면 말씀처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그걸 다 한다고 쳤을 때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? 재정렬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? 진짜 이제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는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쉽습니다.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돌라 그러잖아요. 그죠? 그건 더 쉬운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돈만 주면 되잖아요. 우리나라가 위태로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50억 달러 이거는 사실 이제 50억 달러 내라 이거는 이제 협상을 위한 것이고 한 이제 15억 달러 정도 되면 안 되겠어요. 그죠? 저는 그걸 왜 못 주냐는 거죠. 그러면서 한미동맹 철저히 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으로 도발 못 합니다. 나머지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 상태만 가다듬고 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이 준비 태세를 올릴 수가 있어요. 그 단기간이 대략 얼마나 정도? 재래식 대비 태세는 지금 이제 우리 김관진 장관 또 안보실장 할 때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다 이제 F-35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라든지 그다음에 공중급유기 다 그때 이제 이거 싸우자 해서 한 거거든요. 지금 사실 정부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때 사온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석 달 정도만 바짝 하면 재래식 대비는 상당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원이 많아요. 근데 이 정신이 지금 완전 풀어져 있어서 그런 거죠.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? 지금도? 저는 오늘 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이제 이런 걱정을 썼어요. 쓰면서 정부한테 요구한다는 거 안 썼어요. 그럼요. 나는 국민한테 우리 국민하고 우리 군대한테 좀 이렇게 합시다. 우리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아마 이제 역사상 참 특이한 정부가 될 겁니다. 상대가 휴전 상태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걱정을 안 하고 대비를 안 하는 정부는 글쎄요. 역사상 있을 수가 없죠. 역사상. 참 답답하죠. 다 계획이 있겠죠. 제발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도 난 그런 사람들 그래요.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북한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북한 가시라. 지금 남북한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체제 경쟁입니다. 예.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약점도 많잖아요. 사실 자본주의에. 이걸 보면서 저쪽에 덜떡할 사람이 있어요.
그럼 난 가라는 거죠. 가라는 거죠. 저는 그래서 국회 같은 데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함부로 못 간다면 법적으로라도 자유를 줘라. 최대 선택의 자유를 줘라. 그 사람은 가고. 그 대신 저 같은 사람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막고 싶어요. 지키고 싶어요.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는 거지. 왜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조사 안 가고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서 왜 그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비할 기회를 우리한테 안 주느냐. 저는 사실 대비를 하고 싶어요. 제 세금을 좀 더 내고, 예? 국방비를 좀 더 복지 줄이고 국방비를 쓰더라도 저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밤에 발 쭉 뻗고 자고 싶어요. 나는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그걸 자유를 주라는 거지. 자유를. 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채 앞에 딱 막아서서 북한도 안 가고 그렇죠. 우리를 이렇게 그냥 힘들게 만들었냐. 그렇죠. 나중에 베트남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잖아요. 나중에 나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상대방 쪽에 간첩 동조자였잖아요. 독일도 그랬어요. 지금 옛날에 그 간첩 보내던 북한이 갑자기 다 끊었겠습니까? 그죠? 간첩 하면 안 잡잖아요.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을지 몰라요. 또 사실은 독일이나 베트남 사례를 보면 이 정부 요인 중에도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예?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로 그런 북한에 사주받는 그런 사람 아니라면 이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. 제가 말한 대로 자식이 그 손자가 있잖아요. 자식이나 손자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느냐. 예?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. 그럼 교수님, 그 정부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라도 개인이 국민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있을까요?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.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이게 쿠데타나 혁명이 허용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,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그것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선거를 하면 이제 안보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나 정당은 별로 이제 안 뽑혀요.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. 그런데 이제 안보나 또 진리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죠? 네네. 네. 안보라는 것은 우리 그치 걱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게 다양한 토론이 돼서 그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보 토론 자체가 안 이루어지거든요. 예. 그렇죠. 예. 그런데다 전부 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진짜. 걱정하지 말아요. 이것만 계속 한단 말이죠. 자,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? 그때 김성일이 말을 듣는, 전부 다 국민들이 김성일이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. 그 결과는 뭡니까? 듣기 좋은 말. 예, 그래서 7년 동안 우리 국토가 진짜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. 병자호란 끝나고요. 얼마나 끌려갔는지 60만이 끌려갔어요. 아이고. 그 당시에 인구가요. 1000만이 안 됐어요. 거의 10분의 1이 끌려갔어요. 진짜. 나라가 철저히 그 앞에 정묘호란이 1627년이 있었거든요. 임진왜란 끝나고 30년 또 안 돼서 정묘호란이 있었어요. 그때도 대비 안 한 겁니다. 우리는 대비 안 하는 DNA가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. 다행히 한미동맹을 하면서 6.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됐는데 이제 저는 옛날 그 조선시대에 뿌리 박혔던 고려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. 네네. 조선시대에 그 인이 박혔던 그 안이의 DNA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저 되게 많이 오늘 사실 좀 놀랐는데요. 이게 국방 전략, 안보 전략 하니까 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해서 다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고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국회에 신원식 장군하고 네네. 우리 이제 여기 전략위원 됐습니다만 또 이제 한기호 장군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양반이 나가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도 개헌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. 사실은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. 안보 문제에 예, 되게 그렇죠. 예. 그리고 우리 이제 대수장도 좀 더 네. 사실은 분발해야 돼요. 제가 사실은 이 예비역 장군에게 이거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
우리 군에 들어올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바치겠다. 내 생명의 조국을 위해 뭐 이렇게 보고 들어왔거든요. 네네. 이제 전역해서 연금도 받으시니까 진짜 등산 다니거나 골프 치시지 마시고 진짜 이제 나라 위한 일을 좀 하십시오. 진짜 그렇잖아요. 예? 진짜 저는 어떤 정치 결사체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라. 진짜 많은 정치 결사체에 들어가서 나라를 안보를 중시하는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우파 단체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렇죠. 전부 다 제3자처럼 이제 비평만 하고 있어요. 예, 이해 안 됩니다. 그리고 대수장 내에도 이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특히 젊은 분들 네. 뭐 사실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? 구설수도 안 오르고 이제 좀 나와서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이제 뭐 이런 방송도 나오고 또 이제 뭐 비판도 하고 이 대수장 똑바로 해라. 뭐 하고 또 이제 국민들께서도 진짜 이제 이 상황 인식을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식 손자가 지금 북한과 같은 사회에 살 수 있다. 이걸 이 절박함을 느껴야 돼요. 맞아요. 사실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잖아요. 그죠? 근데 개구리가 사는 거는 이 뜨거운 걸 결국은 10분 지나면 내가 삼킨다는 이걸 알 때 튀어나오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어차피 10분 후에 삼키나 내가 지금 뭐 튀어나가다가 죽으나 똑같아. 이까지 뛰어나온 거거든요. 지금 이제 우리 안보가 견고하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진짜 좀 더 안보 전선에 이제 동참을 하시고 또 이제 예배도 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. 이제 제가 보니까요. 안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안보에 대해서 낙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. 네, 그냥 지레짐작으로. 우리도 그렇잖아요. 태권도 1단이 제일 용감해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 수업 받는 돌파리 의사가 제일 이제 뭐 모든 만병을 고치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예, 그 다음에 이제 기동량으로 좀 풍수 좀 들은 사람이 그냥 막 여가 명당이다 하고 확신을 해요.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. 이제 안보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안보의 책도 좀 사보시고 좀 논문 읽어보시고 좀 더 좀 시간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길었죠, 오늘? 아닙니다. 정말 한다 정말 그랬는데. 다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고 사실 젊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고 취업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계속 치이다 보면 현실 문제에 치이다 보면은 막상 정말 중요한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기 쉬운데 오늘 들으셨다시피 저 지금 현 정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 태세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전 정말 놀랬고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또 따질 땐 따지고 궁금한 건 질의하고 해야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국가 안보를 더 잘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